2024년 APC 정상회의. 세계의 이목은 도쿄에 쏠려 있었다. 무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일본은 미국의 최우선 파트너임을 자처하며 외교적 성과를 자축했다. 언론도 시장도 워싱턴도 모두 일본의 이름을 불렀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그러나 단 72시간 만에 모든 흐름이 바뀌었다. 트럼프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 한마디. 한국인들은 대단한 협상가들이다. 그 순간부터 무대의 중심은 조용히 서울로 이동했다. 관세, 투자, 방위비, 군사협력, 심지어 트럼프의 감정까지. 한국은 준비된 전략과 계산된 감각으로 트럼프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냈다. 일본과 대만이 현금을 내고도 외면받는 사이, 한국은 3,500억 달러에 설계된 제안으로 미래를 계약했다. 이제 세상은 묻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누가 이 협상의 진짜 주도자였고, 왜 그 선택은 서울을 향했는가? 12부에 걸친 이 시리즈는 한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모든 것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APC 정상회의장. 수백 개의 국기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입장하는 각국 대표단을 맞이하고 있다. 미디어 구역에는 CNN, NHK, CCTV, YTN이 자리하고 플래시 세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 모든 관심의 중심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막대한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역대급 외교 성과라며 자화자찬 분위기다. 하지만 상황은 단 3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CNN 국제부 차장이 소리친다.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는 속보가 터진다. 심지어 예상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일본 언론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고 미국 측 일부 실무자들조차 우리가 방금 당한 건가? 라는 말을 흘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브리핑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한 협상가들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본보다 더 잘했죠.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시장에 파문을 일으킨다. 도쿄 증시는 흔들리고 서울 증시는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즉시 분석에 들어간다. 대체 한국은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회의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 이재명 대통령은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며 트럼프에게 설명하고 있다. 뒤에서 미국 러트닉 사무부 장관이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포착된다. 영상은 트위터에서 10시간 만에 3,500만 조회수를 돌파한다. 미국 언론은 단어 선택에 신중하다. 한국은 새로운 전략 국가다. 일본은 금을 쏟아부었고 한국은 게임을 읽었다. 이제 일본은 축하 인사를 받을 위치에서 왜 졌는가를 분석받는 위치로 밀려난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은 APC 회의 마지막 날 예정에 없던 단독 회담을 요청한다. 일정표에는 없던 이 회담은 비공식이었지만 회담장에는 NSA 실무진, 백악관 전략분석팀, 한국 NSC 팀장까지 모여 있었다. 당신들, 이거 어디까지 준비된 거지? 트럼프가 한국 대표단을 바라보며 묻는다. 그 질문은 비아냥이 아니었다. 놀람, 흥미, 감탄이 섞여 있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 LNG 친환경 선박 중심의 미래 해상 운송 전략, 미국 내 반도체, 배터리 라인과 연계된 융합산업 투자,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듣고 싶었던 한마디. 당신의 이름이 박힌 함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언론 앞에 섰고 준비된 성명서 없이 말했다. 한국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요. 그 한 문장으로 일본은 동맹의 자리를 한국과 나눠야 했다. NHK는 이를 극적인 반전, 니온 게이자이는 예상치 못한 조선 전략 협상 성공이라 표현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는 APC 연단 뒤에서 굳은 얼굴로 참모의 메모지를 찢어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일본보다 한국의 손을 들어줬을까?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니라 목적이었다.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에너지, 친환경,
중국 견제, 기술 융합, 그리고 네이밍. 일본은 자금은 많았지만 방향이 없었고 한국은 예산은 작았지만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단지 외교 성과가 아니라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이미 거대한 금액을 45일 이내에 미국 인프라 사업으로 이체해야 한다. 이는 건설, 도로, 파이프라인에 흘러갈 예정이지만 수익은 불투명하다. 반면 한국은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1,500억은 조선업 연계기업 투자, 나머지 2,000억은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며 연간 납입 한도는 200억. 게다가 이 납입은 선박 금융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차이는 단순한 현금 규모가 아닌 금융 기획 능력의 차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일본은 금고를 열었고 한국은 설계도를 내밀었다. 지금 미국 백악관 전략실은 급히 일본 협상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당당했는가?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매 거래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읽어내는 협상의 기술자였던 것이다. 5,500억 달러. 이 숫자는 일본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자랑스럽게 발표한 대미 투자 약속 규모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를 전후 최대의 외교적 승리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왜 3,500억 달러의 한국이 더 주목받고 있나? 비밀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닌 숫자를 설계한 방식에 있었다. 일본은 단순했다. 5,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 일시불, 인프라 투자라는 형태로 제시했다. 마치 20세기식 경제 원조의 틀을 그대로 가져온 듯했다. 트럼프가 좋아할 것이라는 기대가 그 배경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돈을 원했다. 한국은 그 심리를 꿰뚫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겉보기에 일본보다 작아 보이는 이 수치는 해체해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림을 보여준다. 1,500억 달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친환경 선박 산업 투자다. 이 금액은 미국 에너지 기업과 연계된 LNG, 수출용 선박 수주권과 연결돼 있다. 미 에너지부는 해당 선박 30척을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한국의 선박이 필요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미 에너지부 보좌관 제이슨 워너. 2천억 달러는 납부 방식 자체가 다른 구조다. 10년 할부, 연간 최대 납부액 200억 달러. 납부는 선박 금융, 기술 장비 공급, 공장 장비 이전 비용으로 계상된다. 이에 삼성전자의 오스틴 파운드리 장비 이전 약 48억 달러. 이는 투자로 환산되며 미국은 세제 혜택까지 부여한다. 결국 한국은 실물 투자로 실익을 챙기고 시간 분산 전략으로 재정 부담까지 줄인 셈이다. 반면 일본은 어떻게 되었는가? 미국 정부는 일본 측에 5,500억 달러 중 3,000억 달러를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재정비와 텍사스 고속도로 확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들은 수익성이 매우 낮으며 자금 회수까지 최소 15년이 걸릴 전망이다. 우리는 돈은 받았지만 리스크도 함께 떠안았다. 미 재무부 익명 고위 관계자.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이를 두고 돈은 일본이 냈고 명예는 한국이 가져갔다고 보도한다. 경제학자 후쿠다 히데오는 한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은 설계자였고 일본은 후원자였다. 우리가 후원한 잔치에서 주인공은 한국이었다. APC 회의장에서 미국 측 실무자는 한국 대표단의 투자 구조 제안을 받자마자 메모지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스마트, 플렉서벌, 섹터럴, 스트러티직. 그는 그것을 트럼프에게 직접 전달했고 트럼프는 단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요약했다. 그들은 진짜 협상가들이야.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바로 현금이 아닌 기술이다. 한국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선박 계약을 통해 미국의 LNG 수출 인프라 구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LNG 추진 선박 한 척당 평균 단가는 2억 8천만 달러. 이 중 80% 이상은 엔진, 탱크, 제어 시스템 등의 고부가가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일본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분야다. 2022년 기준
친환경 선박 세계 수주 점유율. 한국 72%, 일본 11%, 중국 17%. 미국은 단순히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박 기술과 탄소 절감 솔루션까지 함께 받았다. 국제조선기술협회 분석 보고서.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이 바로 IMO 2028 이전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국제회사기구는 2028년부터 탄소세 부과를 시작하며 이 시점까지 선박 교체를 마친 기업들만이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의 제안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에게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제시한다. 미국 내 LNG 수출 확대. 한국 조선소에서 LNG 추진선 제작. 미한 공동 브랜딩 선박 트럼프 LNG 시리즈 출시. 세계 최초 탄소 중립 항로 구축. 이러한 계획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 수준이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 동맹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3,500억 달러 안에 담겨 있었다. 실제 미국 전략자산평가국은 한국의 투자 패키지를 두고 이렇게 평가한다. 이것은 대가가 아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정렬이다. 일본의 5,500억 달러는 여전히 미국 재무부 내부 회계에서 자산 분산 계획 항목에 포함돼 있다. 반면 한국의 3,500억 달러는 전략 자산 확충 항목으로 구분되어 처리된다. 이 차이가 바로 영향력의 차이였다. 숫자는 같을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서사와 전략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회의장은 조용했다. APC 회의 2일차, VIP 실무자들 사이에 이상한 공기가 흐른다. 회의장 어동 5층, 일본 대표단의 전용 대기실 앞 복도. 일본 외무성 참모 한 명이 종이 더미를 들고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검토하던 협상 초안이다. 빨간 펜으로 빼곡히 메모가 남아있다. 그 내용 중 일부가 이렇게 적혀 있다. 관세 철폐 구간 재조정 요청 미측 거절 예상, 우선 삭제. 핵잠수함 공동연구 항목 현실성 낮음, 언급 금지. 반면 한국 대표단의 움직임은 달랐다. 국무총리, 산업부 차관,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현대중공업 수석 전략실장, 삼성전자 북미법인 책임자까지 명단 자체가 전시작전본부를 연상케 했다. 한국 대표단은 단일 보고서가 아닌 3개의 시나리오 보고서를 준비해왔다. 플랜 A 관세율 인하 및 투자 상계 전략, 플랜 B 투자 기술 연계형 교차 인센티브, 플랜 C 고위급 전략 자산 이전 제한. 심지어 미국 NSC 전략실의 커티스 브렌트는 회의 직전 이런 말을 남긴다.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일본은 수세에 몰려 있었다. 협상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일본은 관세 인하와 함께 핵잠수함 개발 협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측은 단호하다. 해당 사안은 기존 동맹 구조에서 다뤄지기 어렵다. 이 말은 곧 일본이 핵잠수함 협력을 언급할 격이 안 된다는 뜻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외무성 실무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간다. 그는 옆자리 미국 측 통역관에게 다시 묻는다. 이건 오해일 수 있다. 확인해달라. 하지만 미국 측의 대답은 그대로였다. 반면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한국과 미국의 회의는 분위기부터 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APC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회의장 뒤편의 전략 라운지에서 곧장 트럼프와 마주한다. 트럼프 옆엔 러트닉 사무부 장관, 미 해군 조선국 부국장, 백악관 전략실장까지 배석해 있었다. 대통령은 말없이 태블릿을 꺼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다. 첫 장면 노후된 화물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매연. 두 번째 장면 LNG 추진선으로 전환된 항로에서 30% 탄소 감소 수치. 세 번째 장면 트럼프 클래스라 적힌 3D 조선 도면. 트럼프의 눈썹이 꿈틀거린다. 그는 허리를 뒤로 기대며 팔짱을 낀다. 그러곤 말했다. 이건 내가 기억할 그림이야. 계속해봐. 그 말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한국이 제공 가능한 선박 생산 수량, 미국 내 LNG 운송 수요 예측, 향후 10년간 투자 수익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모든 내용은 관세 인하라는 주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협상 구조였다. 트럼프는 결국 말한다. 관세? 그건 그냥 숫자야. 진짜 중요한 건 이거지.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2028년까지 미국 항로 35% 친환경 전환 완료라는 슬로건이었다. 한편 일본 측은 상황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외무성 고위 관료는 기자단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매우 큰 틀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이 뭐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과장된 게 아닌지. 그러나 뒤이어 CNN은 긴급 속보를 내보낸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협상의 실질적 주도권은 한국이 가져갔다. 이 속보는 일본 언론들에겐 충격이었다. 그날 밤 니온TV의 정치부 앵커는 생방송 중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지금 무슨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협상의 파트너로 부르고 일본은 재무적 후원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APC 공식 만찬에 불참한다. 그는 호텔 내 밀실에서 참모들과 다시 협상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과 3단계의 실무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본 언론인은 익명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 그들은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이기러 왔다. 그리고 그 순간 서울의 청와대 상황실에서는 회의 도중 경보음이 울린다. 국제금융센터가 발송한 보고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으로 코스피 선물 2.3% 급등, 외국인 순매수 전환 감지됨. 이 한 문장은 외교의 승패가 단지 말과 돈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트럼프는 다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의 악수는 짧고 강하며 눈빛은 계산기처럼 움직인다. 그는 감정보다 직관, 직관보다 돈이라 말하지만 그 속엔 누가 진짜 거래 상대인지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정밀한 감각이 있다. 이번 APC에서 그는 확실히 판단했다. 한국은 나를 위해 움직이는 나라다. 일본은 나를 위해 돈을 내는 나라고. 이 판단은 단순한 호감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에 대한 냉철한 기준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행동을 보여줬다. 퍼즐 1 트럼프가 좋아하는 사람, 이해한 사람. 그는 내 언어를 사용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백악관 참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친환경 에너지, 조선업 고도화, 트럼프 브랜드 선박이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그건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트럼프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언제나 이야기다. 미국 중서부 유권자들에게는 트럼프 이름이 붙은 친환경 선박이 세계를 누빈다는 서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은 그 이야기를 만들어줬다. CNN 정치 분석가 마크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한다. 트럼프는 언제나 나를 이해하는 자를 고른다. 지금 그게 한국이다. 퍼즐 2 트럼프가 피하는 사람, 복잡한 사람.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철저히 형식을 갖춘 인물이다. 회의 전에 미리 조율된 발언, 철자까지 검토된 문장, 틀에 박힌 절차. 트럼프는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 그녀는 매뉴얼처럼 말하더군. 트럼프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측근에게 던진 짧은 한마디다. 그는 일본 측이 선물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골프 퍼터를 받고도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고맙지만 죽은 사람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 그 순간 일본 측은 침묵했고 대화는 끊겼다. 반면 한국 측은 트럼프의 취향을 파악해 금도금된 트럼프 글로리 명패, 무궁화 훈장 장식함, 삼성 기념관 내 트럼프 컬렉션 전시 예정안까지 준비했다. 완벽한 맞춤형 외교. MBC는 이를 이렇게 묘사했다. 퍼즐 3돈이 아니라 구조를 본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가 돈에 집착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현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자신에게 어떤 구조로 들어오는지를 본다. 일본의 5,500억 달러는 정부 예산에서 출처 불명확, 투자처도 미확정, 현금 일괄 송금 예정. 한국의 3,500억 달러는 기업이 단계별 이행, 분야별 명확한 투자 계획, 미국 내 고용 창출로 연결. 나는 돈보다 계획을 봤다.
트럼프가 한국과의 회담 후 한 발언이다. 그는 단 한 번도 현금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지 않았다. 대신 당신네 선박이 내 항구를 지배하게 될 거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군사경제 기술을 아우르는 전략적 동맹의 암시였다. 퍼즐 사 트럼프는 자신을 위해 주는 나라를 기억한다. 트럼프는 감정적 인물이다. 그가 잊지 않는 것은 자신이 곤란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도중 미국산 소고기 추가 수입, 미군기지 지역 인프라 보강, 그리고 백악관 요청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전용 방산 전시관 설치 제안까지 했다. 그는 내 이름을 금으로 새기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감탄하며 말했다고 한다. 그 순간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동시에 한국은 미국의 가장 스마트한 동맹이다. 라는 멘트를 언론에 흘린다. 그 발언 하나로 일본은 협상장에서 사라졌고 한국은 트럼프의 마음속에 남았다. 이 장면을 목격한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실무자 크리스 모리스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트럼프는 지금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나라를 즉시 기억한다. 한국은 그 시점을 정확히 맞췄다. 산업이 전략이 되는 순간 국가는 전장에 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식 만찬에서 남긴 말이다. 그 말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듯 지금 한국은 조선업이라는 단일 산업을 무기처럼 사용해 태평양을 포위하고 있다. 국제무대의 수면 아래 한국은 APC 정상회의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전쟁의 무기는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LNG 추진선, 친환경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자율운항 시스템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그 무기에 감탄하고 있고 일본은 침묵하고 있다. 세계를 움직이는 선박, 한국의 손에서 출항하다. LNG선 한 척당 수익은 F-35A 전투기 2대 수준입니다. 삼성중공업 북미법인장 윤재호는 백악관 실무자들과의 실무 브리핑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 말에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은 처음엔 웃었고 곧 계산기를 꺼냈다. LNG 추진선 단가 약 2억 8천만 달러. 생산기간 평균 12에서 14개월. 운용 수명 25년. 탄소 저감률 디젤 대비 약 30%. 향후 10년간 예상 교체 수요 약 1만 7천 척. 이 수요의 40%를 한국이 가져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단순히 수출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물류 통제력을 확보하는 전략 산업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계산을 한국은 끝내고 있다. 한국 선박으로 미국의 항로를 바꾸다.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물류 효율이다. 팬데믹 이후 미국은 해상운송 회복력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켰고 중국 배는 통과 시 수수료 부과. EU 조선소는 보조금 이슈로 협상 정체. 일본은 납기 지연 문제로 신뢰 하락. 이때 등장한 것이 한국이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시한다. 미국이 원하는 선박을 미국이 원하는 시점에 미국의 이름으로 띄우겠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클래스 LNG 시리즈. 외관은 금색 라인으로 마감. 내부엔 미국 국기 상징 구조. 운행 항로는 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에서 괌. 이 프로젝트는 군사적 전략 항로, 민간 수익 항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 구조는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야드의 D5블록을 이 시리즈 전용으로 할당했고 트럼프는 이에 대한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그 배가 내 이름을 달고 태평양을 지배한다면 나는 미소 짓는다. 태평양을 감싸는 3단계 산업 전략.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배를 만들자가 아니다. 그 배를 중심으로 산업, 에너지, 안보를 엮는 3단계 구조다. 1단계 생산 라인 울산, 거제, 목포. LNG 추진선, 탄소 저감 기술, 친환경 코팅 시스템 전용 라인 확장. 미국 수출 전용 라인에 트럼프 전용 마킹 부여. 2단계 운송 루트 태평양 항로 지정. 미 해군 제7함대와 공동 항로 운행 MOU 체결. 민군 복합 물류 인프라로 미국의 해상 보급 효율 증대. 3단계 기술 이전 미국 내 현지화. 삼성현대 협력사 일부를 미 텍사스 루이지애나 주로 이전. 미국 내 친환경 선박 부품 공장 설립 추진.
이 계획은 미국이 원하는 고용 창출, 기술 확보, 전략 보완의 세 박자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일본의 침묵, 미국의 반응. 일본은 뒤늦게 우리도 조선업 협력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미 미국은 한국과 실무회담을 3차까지 마쳤고 트럼프는 일본 측의 제안을 받은 뒤 이렇게 말했다. 늦었어요. 한국은 이미 배를 띄우고 있어요. 그 말이 전달된 순간 일본 해상산업협회는 긴급 브리핑을 취소했다. 그들의 공식 입장은 짧았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를 이렇게 요약했다. 한국은 선박으로 미국과 안보를 논의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예산을 논의 중이다. 세계 금융의 시선이 움직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조선업과 관세 협상의 연결고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조선업은 단순 제조업이 아니다. 지금은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다. 한국은 LNG 추진선으로 미국과 직접적인 안보 협력을 제안했고 이는 동맹 수준의 산업 협력이다. 일본의 투자금은 금융계산서지만 한국의 투자금은 전략 지도다. 그리고 월가의 시선도 바뀌고 있다. JP모건은 한국 조선업종에 대한 평가를 뉴트럴에서 오버웨이트로 변경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LNG, 선박 생산 캐파를 기존 대비 28% 상향 조정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 산업은 더 이상 한국의 산업이 아니다. 태평양의 산업이다. 잠수함 이야기는 왜 일본이 아닌 한국과 논의되고 있나? APC 회담 마지막 날, 백악관 안보자문팀 내부 회의록에 남은 문장이다. 누군가가 묻자 미국 해군 전략 분석관 리처드 고드는 이렇게 답한다. 한국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본은 아직 허락을 구하고 있다. 바로 이 문장이 이번 협상 국면의 본질을 드러낸다. 동맹은 순종이 아니라 책임을 나눌 수 있는 능력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번 APC에서 그 능력을 입증한 나라는 한국이다. 핵추진 잠수함 침묵의 패권을 둘러싼 전쟁.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잠수 가능한 전략 기지이자 심해의 제왕, 군사 외교의 결정판이다. 미국은 이 기술을 오스트레일리아와 AUKUS 협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유 중이다. 일본은 수년 전부터 협력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지만 미국은 한 번도 이를 의제로 다룬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 APC에서 한국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 위에 정식으로 핵잠수함 협력안을 꺼낸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길 원한다면 한국은 그 임무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이 발언은 통역을 거치기 전부터 트럼프의 눈빛을 사로잡는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곧장 옆에 있던 러트닉 사무부 장관에게 묻는다. 가능해? 러트닉은 답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말한다. 이미 어느 정도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내 공기가 바뀐다. 한국 측 외교부 군사전략팀이 준비해온 문서가 조심스럽게 책상 위로 올려진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다. USKRSSN 코어퍼레이티브 로드맵 레벨 1. 일본은 왜 이 말을 못했는가? 일본도 알고 있다. 핵잠수함 협력이 자국 해양방위 전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늘 논의할지 말지를 두고 내부 싸움 중이었다. 자위대 헌법 해석 문제, 원자력 추진 반대 여론, 미군과의 역할 중첩 우려. 결국 일본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한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평했다. 일본은 항상 정중하고 조심스럽다. 하지만 동맹엔 때론 돌파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돌파력을 이번에 한국이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준비된 한국의 카드들. 한국이 제시한 협력안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단계별로 설계된 기술산업 전략 통합안이었다. 기술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소형 원자로 추진 엔진 도입안. 산업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전용 생산라인 신규 투자 계획. 전략면 미 해군 괌기지 공동훈련 프로그램 확대 방안. 게다가 한국은 선박 금융을 통해 관련 인프라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제시했다.
우리는 기술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배치도 설계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것이다. 트럼프는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핵잠수함이요? 아주 훌륭한 제안입니다. 일본은 당황한다. 그 소식이 일본 대표단에 전달되자 회의실 내부에 침묵이 흐른다. 다카이치 총리는 얼굴을 붉히며 주변 참모를 돌아본다. 왜 우리와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미국은 단순히 이렇게 답한다. 아직 논의할 준비가 안 된 줄 알았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 언론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도쿄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일본은 또다시 타이밍을 놓쳤다. 핵심 기술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외교에서 먼저 밀린 것이다. 군사전략에서 산업까지 한국은 전장을 확장시켰다. 핵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다. 그것은 정보 공유, 함대 운영 통합, 해양 탐지 기술 교환까지 연결된 장기 협력 구조다. 한국은 미국의 다음과 같은 확장안까지 제안한다. 인천 송도에 한미해양전략 공동센터 설립, 부산의 핵추진 교육용 훈련센터 설치, 미국 해군 장교 파견 프로그램 강화. 그 제안서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이것은 구매가 아니다. 이것은 동반자 관계다. 미 해군 전략사령부는 이 문장을 인용하며 보고서를 정리했다. 일본은 언제나 충성스러웠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한 장의 도면, 한 문장의 변화. 트럼프가 한국 대표단에게 받은 마지막 도면. 그 도면 한 장에는 핵추진 잠수함 태극 1의 설계 개요와 함께 다음 문장이 새겨져 있다. 동맹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만든다. 그 문장은 트럼프의 연설에 그대로 등장한다. 한국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세계는 깨닫는다. 이제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협력 파트너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정치에는 언어보다 움직임이 먼저 온다. 그 움직임은 때론 말보다 정직하다. 지금 서울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의 외교 군사 경제적 전략은 미국과 동기화되고 있으며 APC에서 보여준 모든 협상의 핵심은 한국은 미국의 전략 선두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도쿄와 타이베이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고 있다. 그 물러섬은 말이 없기에 더욱 선명하다. 도쿄 자화자찬에서 침묵으로. APC 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들떠 있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언론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 증거가 바로 5,500억 달러의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 투자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엔 그 누구도 명확히 대답하지 못했다. 5,500억 달러는 화려했다. 하지만 그 안엔 명분도 전략도 대국적 설계도 없었다. 어디에 쓰일지 불명확한 인프라 투자. 수익률이 낮고 정치적 리스크가 큰 공공 프로젝트. 미국 내부에서도 일본은 그냥 돈만 냈다는 인식.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한 칼럼은 이렇게 비판한다. 우리는 돈으로 존재를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미국은 전략을 원했다. 그 사이 한국은 전략을 돈처럼 사용했다. 일본이 준비한 현금이 조용히 처리되고 있을 때 한국의 협상안은 트럼프의 연설, 백악관 브리핑, 국제금융 분석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타이베이 고립의 시작. 그리고 또 하나의 침묵, 타이완. 타이완은 지금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투 중이다. 그들은 미국의 4천억 달러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 미대만 기술 협력 확대, 대만군 현대화 지원. 하지만 미국은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8월 1일, 미국은 타이완에 최종 관세율 20%를 통보했다. 대만은 일본보다 더 많이 냈지만 더 적게 받았다.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태도는 분명했다. 대만은 중국과의 민감한 위치에 있다. 경제 규모는 한정돼 있다. 자국 방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에 미국은 대만을 제한된 파트너로 간주하며 관세 감면 협상에서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 상황을 지켜본 대만 내부 전문가들은 분노하고 있다. 왜 우리는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을 냈는데 더 나쁜 조건을 받는가? 미국은 정답을 아는 시험에만 점수를 준다. 우리는 문제만 풀고 있다. 세 나라의 조건 비교 숫자가 말해주는 신뢰의 차이. 항목 한국 일본 때만. 투자 금액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 4,000억 달러. 투자 구조 단계별 산업 연계, 금융 포함 일시불, 인프라 중심 일부 산업 연계, 대부분 현금. 관세 조건 15%, 20%. 협상 위치 전략 동맹 파트너 금융 후원 국보조적 파트너. 군사 협력 핵 잠수함 의제 포함 없음 제한적 무기 지원 요청. 이 표는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니다. 미국이 누구를 미래 파트너로 보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미국의 평가 동아시아 내 신뢰의 재편. 트럼프 대통령은 APC 회의 마지막 연설에서 동맹에 대한 언급 중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긴다. 어떤 국가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국가는 여전히 설명 중이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국무부 브리핑에선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이 이어진다. 한국은 수년간의 외교적 준비와 내부 산업 정비를 통해 협상의 시점을 정확히 맞췄다. 일본은 과거의 위치에 기대었고 대만은 위기감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다. 이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 핵심 파트너. 일본은 신뢰는 있지만 정체된 동맹. 대만은 협상이 어려운 민감 파트너. 도쿄와 타이베이, 교차로에 서다. 지금 일본과 대만은 교차로에 서 있다. 일본은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체면을 유지할 것인가. 대만은 미국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카드를 꺼낼 것인가. 한국은 이미 지나간 교차로의 방향을 정확히 선택했다. 이제 그 결과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전략은 계산으로 시작되지만 선택은 감정으로 결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참모 박진우 수석이 APC 회담이 끝난 후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조용히 꺼낸 말이다. 그 말 속에는 이번 한미 협상의 본질이 담겨 있다. APC에서의 대결은 단순한 숫자의 전쟁이 아니었다. 한국은 정보, 기술, 산업, 군사 모든 면에서 준비된 패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트럼프라는 인물의 선택을 얻어낼 수 없었다. 그 선택을 이끌어낸 건 디테일이었다. 그리고 그 디테일은 트럼프의 감정선을 정확히 건드렸다. 골프 퍼터와 금관 상징의 충돌. 일본은 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생전 사용하던 골프 퍼터를 트럼프에게 선물했다. 정치적 상징과 개인적 기억을 엮어 우정의 의미를 부각하려 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그건 고인의 것이잖아. 난 아직 살아있어. 트럼프는 그렇게 말하며 주변 참모들을 힐끗 쳐다본다. 일본 외무성 직원은 땀을 흘리며 미소를 유지하려 애쓴다. 바로 그 다음 날 한국은 선물을 공개한다. 순금으로 도금된 미니 금관. 무궁화 대훈장 상징 모형. 트럼프 이름이 새겨진 대형 기념 메달. 그리고 트럼프 레거시라 새겨진 친환경 선박 모형. 트럼프는 웃는다. 이건 나잖아. 내가 주인공이잖아. 한국은 과거가 아닌 트럼프의 현재와 미래를 선물했다. 일본은 그를 기억 속으로 끌어들였고 한국은 그를 무대에 세운 것이다. 상징의 건축 트럼프 전용 전시관. APC 직전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는 공동으로 기획한 공간이 공개된다. 장소 서울 종로구 외교사료관 내 별관. 이름 트럼프 앤드 한국전략유산기념관. 이 전시관은 단순한 기념 전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일정. 한국경제협력 프로젝트 요약. 한미 정상회담 주요 장면 아카이빙. 트럼프 클래스 선박 실물 모형 전시 예정. 트럼프는 브리핑을 받자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 가장 정교한 감정 마케팅이군. 미 백악관 참모들은 해당 전시관의 정식 외교 문화 행사 등재 검토를 시작한다. 감정의 프로토콜 한국 외교의 치밀한 계산. 한국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색상, 질감, 상징, 구조, 어휘까지 분석했다. 그의 책거래의 기술을 기반으로 기획회의. 트럼프 호텔 인테리어 디자이너 출신 자문을 통해 전시 구성.
대통령 연설문 내 단어 선택들, 그레이트너스, 빅터리, 스마트 등 반복.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발언 중 3차례 어메러커 퍼스트를 인용했고 그때마다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제안한 건 그냥 협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메러컨 퍼스트를 위한 최고의 한국 모델입니다. 그 한 문장은 트럼프에게 자신의 철학을 존중하는 동맹국이라는 인식을 각인시켰다. 미국 언론의 반응 감성 외교의 전환점. MBC는 APC 직후 한국의 선물 전략은 단순한 의전 외교를 넘어선 감정 기술이라고 분석했다. CNN 정치 분석가 마이클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한다. 트럼프는 언제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나라를 좋아한다. 한국은 이번에 그 중심을 만들었다. 한편 일본 NHK는 트럼프 반응 관련 기사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보도본부 내부 자료에선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한국은 이미 감정전에서도 우리를 앞질렀다. 자민당과 대중의 눈을 고려해 보도량을 제한할 것. 디테일이 바꾼 결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참모들과의 회의 중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일본은 나를 위한 기억을 주었고 한국은 나를 위한 미래를 만들었다. 그 말 한 줄로 누가 선택되었는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뉴스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는가? APCU, 세 나라의 언론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소리를 키우고 도쿄는 입을 다물고 타이베이는 목소리를 잃었다. 그리고 그 안엔 정치가 있고 전략이 있으며 권력이 있다. 도쿄 감춰진 기사, 지워진 자막.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은 APC 정상회담 이후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해 보도하지 않거나 단 몇 줄로 요약한다. NHK 한국, 미국과 일정 협의 중. 후지TV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 예정. 아사히 신문 해당 기사 삭제. 언론계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정치적 침묵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 기반인 자민당과 전면 충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쿄대 미디어학부 나카무라준 교수는 내부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자민당은 광고 예산을 무기처럼 사용한다. 언론이 비판하면 광고가 끊기고 보복성 세무조사도 이뤄진다. 그 결과 일본 국민 대다수는 한국이 관세를 15%로 낮췄다는 사실, 핵잠수함 협상이 트럼프와 논의됐다는 사실, 트럼프가 일본보다 한국을 앞세웠다는 발언, 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침묵은 무지로 이어지고 무지는 정부의 책임을 덮는 방패가 된다. 서울 전면전 모두의 언론. 반면 한국 언론은 단독, 속보, 해설, 심층 보도까지 풀가동이다. YTN 트럼프, 한국은 실천하는 동맹. JTBC 3,500억으로 5,500억 눌렀다. 연합뉴스TV APC 비하인드 단독 공개 이재명의 회심의 카드. 특히 TV조선과 MBC는 트럼프의 전용 전시관 계획, 친환경 선박 모형 독점 공개, 비공식 회담 당시 동선 및 대사복원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국내 여론조사 결과 한미 협상, 일본보다 우수 73%,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 동등 협상했다 68%, 향후 방위비 분담에서도 한국이 유리할 것 54%. 언론은 단순히 중개자가 아니다. 지금 한국 언론은 국민의 자부심을 설계하고 국제 이미지까지 전략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타이베이 침묵이 아니라 차단. 대만은 일본보다 더 암울하다. 타이완 주요 포털인 PTT, 야후 TAI완, UDN 등에서는 APCU 한국 미국 협상 결과에 대한 게시글이 삭제되고 있다. EU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 공식 발표 미확인 정보의 확산 방지 차원. 그러나 대만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는 왜 진실을 몰라야 하냐? 왜 일본과 한국은 같은 길을 걷지 않았나? 는 분노가 들끓고 있다. 대만 정치권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해졌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대만 내부 전문가들은 다르게 말한다. 한국은 정보로 싸웠고 우리는 정보 없이 싸웠다. 국방전략연구원 쉬광엔 박사. 미국 정보 조작이 아니라 의도된 강조.
미국은 독특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CNN, FOX, NYT는 모두 트럼프와 한국의 회담 내용을 기사화. 트럼프가 받은 선물, 금관, 전용 전시관 보도. 반면 일본 투자 내용은 단일에서 이문장 처리. 대만 관련 뉴스는 미협상 난항 키워드 위주. 미국 언론은 지금 트럼프에게 유리한 동맹국만 비추고 있다. 즉, 미국 언론이 선택한 동맹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직접 인터뷰에서 말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는 언론도 알고 있죠. 그들은 그걸 말로 하지 않지만 기사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 CNN 타이틀. 트럼프스 트러스티드 파트너 솔, 나트 토키오. FOX 타이틀. 3.5빌리언 딜 한국은 이렇게 판을 움직였다. 정보가 만든 흐름 금융, 안보, 외교를 움직이다. APC 이후 국제시장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관련 주식 비중 확대. 일본은 엔화 가치 일시 하락 후 정체. 대만은 외국인 자금 이탈 신호 감지. 정보는 단지 뉴스가 아니다. 정보는 돈을 움직이고 외교를 재편하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한국은 그 정보를 숨기지 않고 증폭시켰고 일본과 대만은 그 정보를 억제하거나 통제하려 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APC 외교 무대의 중심에 한 나라의 조선업이 설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외교와 안보, 금융을 동시에 이끄는 전략 자산이 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조선업을 국가급 파트너십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선박이 부족하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0만 척의 상업용 선박이 운항 중이다. 그중 탄소 규제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선박은 단 2,000척, 약 2%에 불과하다. 2028년부터 국제해사기구는 탄소세 부과 제도를 발효한다. 배 한 척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자동차 수십만 대 수준. 기준 미달 선박은 운항 제한 또는 벌금 대상. 선주들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교체 압박에 직면. 이 상황에서 전 세계가 주목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 조선소다. 한국조선업, 기술력으로 패권 장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의 빅3 조선사는 다음과 같은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LNG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 탄소 포집형 배기장치, 자율항해 AI 솔루션, 미국 해군 납품 기준 충족 설계.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친환경 선박 수주량의 72%를 차지하며 중국,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그들은 단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든다. 미 해양전략국 부국장 데이비드 워커. 선박이 곧 돈이다 이동하는 금고. LNG선 한 척의 단가는 약 2억 8천만 달러. 그중 40%는 설계 및 엔진 기술, 30%는 친환경 장비, 나머지는 조립과 마감. 이 구조는 한국에 다음과 같은 이득을 안겨준다. 고부가가치 수출, 기술 로열티, 글로벌 운송 기업들과의 계약 장악. 최근 현대중공업은 미국 엑손모빌과 15척 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 단일 계약액 4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왜 미국은 한국의 선박을 선택하는가? 정확한 납기. 평균 지연율 1.7%. 일본은 4.8%. 중국은 6.5%. 군사적 호환성. 한국 선박은 미 해군과 공동 운용 가능한 구조. AGIS 통신 모듈 탑재 가능 설계 옵션 제공. 정치적 신뢰. 한국 조선사는 미 국방부의 인증을 받은 유일한 아시아 업체. 미 해군과의 공급자 지정 협약 체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우리에게 배를 파는 게 아니라 해양의 전략을 같이 세우고 있어요. 산업이 안보를 바꾸다 선박 외교의 시작. 한국은 조선업을 단순히 수출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 친환경 선박 납품 미국 해상 패권 지원. LNG 수출용 선박 에너지 안보 공동 운명. 미국 항구 인프라 현대화와도 연계. 그리고 이제는 선박이 움직이는 곳에 외교가 따라간다. 는 인식이 생겨났다.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캐슬은 최근 기고문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은 배를 통해 국경을 넘었고 그 배는 지금 미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 금융시장도 반응한다. APCU, 다음과 같은 경제 지표 변화가 나타난다. 현대중공업 주가 18% 급등. KOSPI 조선업 지수 상승률 6.3%.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모두 한국 GDP 예상치 상향. 특히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관세 인하보다 조선업의 확장이 더 큰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은행도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예측 1.3%, 1.5% 상향. 수출 기여도 예상치 9.4%, 11.1%로 조정. 돈은 말이 없다. 하지만 돈은 방향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방향은 서울을 가리키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핵잠수함 논의, 조선업 전략 외교. APC에서 벌어진 이 모든 흐름은 단지 외교의 승패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시장의 지각 변동을 불러온 연쇄 신호였다. 트레이딩 플로어의 반응 매수 전환. 2024년 APC 폐막 직후 뉴욕 증권거래소의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한국 관련 ETF에 대한 거래량이 평소 대비 270% 증가한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JP모건이다. 기존 KUREA 40 ETF 등급 뉴트럴 오버웨이트. 한국 GDP 성장률 예상치 0.7%, 0.9%로 상향. 우리는 지금 한국이 만든 정치적 계약을 경제적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 JP모건 아시아 전략 본부장 리사 맨델슨. 그리고 곧이어 골드만삭스가 발표한다. 한국 수출 회복세 반영. 조선 반도체 배터리 분야 성장률 재평가. KOSPI 12개월 목표치 2820p로 상향 조정. 미국 CNBC는 이를 두고 한국이 외교로 시장을 열었다. 고 평가한다. 기관 투자가들의 정밀 분석. 시티그룹은 내부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협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협상 내용이 단기 수익보다 구조적 이익을 반영. 미국 내 고용 창출 전략 산업 연계는 안정적 투자 환경을 창출. 보고서 제목. 코리아 단순한 동맹이 아닌 성장 전략이다. 블랙록은 한국 국채에 대한 보유 비중을 1.8%에서 2.3%로 확대하면서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쓴다. 한국의 대외 협상 능력은 국가 신용도를 넘어서 산업 전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은 정체 또는 후퇴. 반면 일본과 대만은 같은 시기.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 신용 등급 유지. 산업 수출 전망 보합 유지. 무디스는 일본에 대해 과도한 대외 투자 약속이 국내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라고 평가했고 S&P는 대만에 대해 관세 협상에서의 불확실성이 장기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진단했다. 이것은 월가가 말없이 판을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다. 누가 신뢰받고 있고 누가 전략에서 밀려나고 있는지. 데이터가 보여주는 신뢰의 흐름. 국가 외국인 자금 유입률 CDS 프리미엄 변화 국채 금리 변화. 한국이 0.8% 11bp 안정 유지. 일본 마이너스 0.4% 7bp 미세 상승. 대만 마이너스 1.3% 15bp 불안정. CDS 프리미엄은 국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보여주는 가장 민감한 지표다. 한국의 프리미엄 하락은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신호. 즉 국제금융계는 한국을 지금보다 더 안전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이 말하는 외교 이제는 한국의 차례. 로이터 통신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명시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전략 협력에 성공한 국가는 단 하나, 한국이다. 그 성공은 단지 정치가 아니라 돈이 따라가는 길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한국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을 1.1%에서 1.4%로 상향. 주요 성장 동력 조선업 대미 투자 실현 관세 안정화. 한국이 만든 신뢰 구조. 이제 글로벌 금융은 한국을 단순한 신흥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의 기준 국가로 보기 시작했다. 그 기준은 세 가지다. 외교력 스스로 조건을 만들고 실행한다.
산업구조 고부가 가치 기반의 수출구조. 재정 안정성, 무리 없는 투자 분할과 순차적 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APC 직후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외교는 계약이다. 우리는 계약의 주도자가 돼야 한다. 그리고 월가는 그 계약을 지지하고 있다. 국제 정치는 더 이상 외교술의 경연장이 아니다. 이제는 계약의 시대다. 누가 더 명확하게, 이익이 되게 책임을 나눌 수 있느냐가 중심이다. 이 말은 APC 직후 한 외신 기자가 남긴 평가였고 그 계약의 기준이 된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은 무엇을 했는가? 3,500억 달러의 전략 투자. 단순 현금이 아닌 산업 투자, 분할 납부, 금융 구조화. 조선업 반도체 배터리 국방 산업을 엮은 복합 패키지. 미국의 감정을 설계했다. 트럼프의 브랜드, 자존심, 정치적 상징을 이해하고 반영. 실용적 외교와 상징적 외교의 완벽한 융합. 전략 군사 파트너십 제안.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라는 고위급 안보 협상을 직접 개시. 전시작전 통합과 동맹 재정의 가능성까지 제안. 정보를 통제하지 않고 증폭시켰다. 언론, 금융시장, 외신을 통한 전략적 메시지 전달. 자국 내 여론과 국제 이미지를 동시에 끌어올림. 일본과 대만은 왜 실패했는가? 돈만 냈다, 설계가 없었다. 일본 5,500억 달러를 미국 인프라에 일시 납부. 대만 4,000억 달러를 제안했지만 구조와 명분 부족. 정치적 결단이 없었다. 일본은 핵잠 협상에 소극적. 대만은 미국의 전략적 요구를 수동적으로 수용. 정보를 차단했다. 양국 모두 언론 보도를 제한하거나 통제. 내부 불만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킴. 한국이 남긴 새로운 외교 모델. 이제 세계는 한국을 작은 나라지만 주도권을 가진 국가, 전략을 가지고 협상하는 동맹, 자신의 자산으로 강대국의 방향을 설계할 줄 아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 한국은 타이밍을 맞췄고 돈을 전략화했고 감정을 외교화했다. 워싱턴 포스트 외교 칼럼니스트 마이클 러셀. 마지막 질문들. 누가 동맹을 소비하고 누가 동맹을 경영하는가? 누가 돈을 썼고 누가 영향력을 벌었는가? 누가 지금을 방어했고 누가 미래를 계약했는가? 그 모든 질문의 정답은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 마침표가 아닌 시작. 한국은 더 이상 대응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판을 짜고 조건을 만들고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주체국가다. 그리고 그 시작은 3,500억 달러짜리 계약을 넘은 미래를 향한 설계였다.